시작하겠습니다. 자,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 모습은 어떻게 C 언어와 같은 걸로 만드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에 어떻게 자료가 삽입된 모습은, 논리적인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그림상으로 한번 보고, 삭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간략한 그림 형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 리스트의 노드 삽입과 삭제 모습에 대해서 한번 관찰 한번 해보자. 자, 원래 있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여기에 자료가 뭐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건 지금 핵심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끝에는 이런 끝이라고 하는 표시 널 값이 들어갔다라고 보고, 여기 시작 위치에 해당되는 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걸 꼭 헤드라고 하는 이름이 됐던 아니면 뭐 다른 이름이 됐던 건 문제가 없어요. 자, 여기 사이에다가 이런 걸 하나 더 집어넣으려고 한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200이라고 하고 여기 300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다가 210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한대요. 여기다. 자, 그랬을 때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이 포인터가 이걸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이 그림을 다시 바꿔서 그리면 200이 있고 그 다음에 300이 있고 마지막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 210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포인터 값만 바꿔주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원래 200이 300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게 바꿔주면 되고 다시 200이 300을 가르쳐 주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 추가함으로써 포인터 값만 변경시켜 줌으로써 아주 쉽게 데이터 하나 또는 노드 하나를 삽입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됐다 했죠. 두 번째 그럼 삭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다시 그림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다 그릴 필요 없고 여기가 210이 있었다고 가정하고 여기가 200 있었다고 치고 저렇게 됐었다. 자, 이걸 삭제하려고 한다 이거죠. 이렇게 삭제. 그러면 200 그다음에 300 이렇게 있던 내용들이 있고 여기도 앞에서 뭔가가 포인팅하고 있었겠죠. 그럼 간단하게 이 자리를 이렇게 포인트하는 걸로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210은 메모리에서 사라지냐 하면 실제 210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이거 이렇게 포인트하고 있어요. 근데 210을 연결해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 고아 같은 게 하나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메모리 안에서 계속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없애버리고 싶으면 딜리트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그걸 일단 시스템 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이걸 삭제해 버려야 돼요. 그거는 뭐 충분하게 주기억 공간이 잇따르면 그냥 놔두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놔두면 뭐 삭제해버리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남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걸 지워버리기 위해서는 가비지 콜렉션이니 뭐 하는 그런 거 작업을 하면 되죠. 뭐 우리 이 시스템에서는 조각모 그건 하드디스크지만 뭐 그런 식의 작업을 해주면 된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삽입과 삭제를 할 건데 이런 모습을 실제 C 언어가 됐던 아니면 뭐 파이썬이 됐던 그런 어떤 형태로서의 그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연결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이 연결 리스트를 구축해 보자.
자, 연결 리스트를 구축하려고 하냐 보니까 이 노드 하나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노드에 대한 모습을 한번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노드 구조를 논리적인 어떤 모습을 나타내 보자. 그래서 이건 논리적인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냥 편의상 그림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 아까 구조체 형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포인터라고 얘기했고 여기에는 자료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 자료 들어가는 거 데이터라고 쓰던 아니면 나는 다른 이름으로 네임이라고 쓰던 건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쓰시면 되겠죠. 난 여기다가 정수값을 집어넣을 거다라고 하는 거. 숫자 값으로 쭉 연결해 들어갈 거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이와 같은 것처럼.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은 데이터라고 쓸 것이고 나는 여기는 포인터라고 하는 걸로 쓸 거다라고 하는 이름을 쓸 거다 했죠. 자, 이거는 뭐냐면 논리적인 하나의 노드 모습이죠. 노드 구조의 모습이에요. 예, 그림 형태로서. 그럼 이거를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에 맞춰가지고 작성을 해줘야 되겠는데 프로그램 언어에 맞춰가지고 이 작성해도 되고 아니면 뭐 알고리즘 언어 형태로서 수도 코드라고 하는 걸로 작성을 해도 되겠죠. 그런데 수도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이 약간 이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거를 C 언어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안에 보게 되면 두 가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뭐냐 구조체라고 얘기한다 이죠. 그래서 스트러큐라고 하는 거를 쓴다 이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태그명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태그명을 나는 노드라고 쓸래 이거죠. 이렇게. 여기에는 몇 가지가 들어갔냐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데이터라고 하는 거하고 PTR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데이터라고 하는 거 부분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PTR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다. 하죠. 그러면 데이터는 어떤 형태로서 자료를 차지하고 있냐면 정수 형태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자, 요게 문제인데 요게 포인터형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앞에 포인터. PTR이 가리키는 부분이란 얘기죠. PTR 자체가 아니라 PTR이 가리킨 데 가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그림에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노드인데 이게 이렇게 가리키는 거니까 이걸 예를 들어 PTR이라고 하자 이거죠. 그럼 요거는 뭐냐면 이 부분은 PTR이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이 화살표가. 따라서 PTR이 가리키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데이터가 있고 여기도 포인터가 있고 따라서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이런 구조체 자기 형태하고 동일한 구조체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고 있나 이 포인터를 따라가게 되면 이런 구조체 형태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구조체에 대한 선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여기다가 식별자 쭉 써도 돼요. A, B, C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여기 일단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이렇게 쓰자. 그래서 C 언어로 이와 같은 그림상의 모습은 C 언어를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구조체 모습을 가지고 쓸 수 있겠다 이거죠. 자, 이렇게 쓰는 것이 나는 저에게 도대체 이 두 단어 쓰기가 귀찮아. 그러면 이렇게 써도 돼요. 타입 데피니션이라는 거는 제 키워드를 써서 이렇게 생긴 모습은 나는 한 단어로 그냥 줄여서 부를래라고 했죠. 스트럭 노드라고 하는 거 귀찮아.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쓰는 거가 귀찮으니까 나는 이렇게 두 단어로 계속 쓰기가 귀찮아서 새로운 이름으로 쓰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이노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쓰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 마이노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나 이렇게 해서 뭐뭐뭐뭐 이렇게 해서 식별자명을 쓰나 또는 struct
노드 뭐 이렇게 쓰는 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나 동일하다 이거죠. 이 두 가지는 동일. 자, 이렇게 이름을 나는 한 단어로 쓰겠다. 다른 이름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타입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걸로 써라 얘기예요. 자, 그런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C 언어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질문하신 분도 있어서 그냥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자, 이거 그냥 지울게요. 별거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아까 액티베이션 레코드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뭐 메인 함수에 int_a 이렇게 썼다라고 가정하고 int_temp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에 a라고 하는 변수와 temp라고 하는 변수 공간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죠. 여기가 변수 공간. 그런데 변수 공간인데 이게 정수 이거는 크기를 알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냐면 시스템에 정해져 있어요. 컴파일러가 C 언어에서는 요거는 나는 16비트로 할래, 32비트로 할래. 그다음에 이게 플로트라고 돼 있으면은 제 그 뭐 앞에 멘티사니 뭐 그런 거, 제 지수 부분은 몇 자리로 하고 이제 그 앞에 소수 부분은 몇 자리로 한다는 걸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기가 딱 정해져 있죠. 정한 크기죠. 이건 누가 정하냐면 시스템이 정했다. 시스템이라고 말은 그런데 컴파일러 만든 사람이 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드마다 나는 공간 배정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알아서 제 크기가 결정이 되지만 A 그러면 아 요거 한 칸 한 자리 병수로서 필요해. 템프라고 하는 변수로서의 얼마만큼이 필요해, 몇 자리가 필요해라고 하는 거 알지만 이거는 몇 자리가 필요한지 잘 모르는 게 사용자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특별한 함수가 필요하다 이죠. 특별한 함수. 그래서 공간 배정 함수가 필요하다. 이 공간 배정 함수는 누가 제공해 주냐면 C 언어가 제공해 주는 거 또는 이제 그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제공해 주는 거, 자바라는 언어가 제공해 주는 그 기능에 따라서 그 명령어에 따라서 그냥 써라 이거죠. 근데 C 언어에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 C 언어만 쓸 거니까 여기에 mrlog이라고 하는 걸 쓰든지 crlog이라고 하는 걸 써라. 그래서 mrlog 또는 crlog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써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필요한 공간의 크기가 필요하죠. 크기를 여기다 정해서 적어에 넣어줘야 돼요. 근데 필요한 공간 크기인데 한 개예요, 한 개. 한 개 공간이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한 걸 여기다 설정해 줘요. 그 한 개가 이거 지금 데이터 이게 몇 바이트가 필요한지, 몇 비트가 필요한지, 몇 자리인지 정확하게 지금 C 언어에서 또는 뭐 파이썬 여러분들이 많이 쓰니까 파이썬에서 정수로 몇 자리가 될지 사실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제 하다 보게 되면 아 이거 넘치네 그 정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제 그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밤낮에 그 듣다가도 잊어버리고 듣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건 다 누가 해주냐? 그런 거 복잡한 거는 컴파일러 만든 사람들이 시스템 프로그래머가 알아서 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자, 여기 CR로 그러면 이거 하나 있으면 되는데 왜 또 이것까지 만들었냐? 여기는 또 이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다 하죠. 여기는 개수를 여기다 적어라야죠. 필요한 개수가 몇 개인지에 대한 걸 적고 그다음에 이 그 한 개 공간에 필요한 크기 한 개 필요한 공간 한 개 필요한 크기라고 하니까요. 하여튼 그 공간 크기 를 갖다가 여기 이렇게 적어. 그러니까 한 개는 만약에 열 자리가 필요한 열 개가 필요한데 열 개짜리가
난 5개 쓸 거다. 그럼 여기다가 5라고 하는 걸 쓰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한 개 공간 크기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죠. 그래서 그거마저도 시스템에서 제공해 준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지. 공간 배정할 때 MR로 그래서 메모리 크기는 좋은데 한 개 공간 크기를 정하려니까 여기다가 대신에 size of라고 하는 함수를 써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size of에 요만한 크기만큼이 필요하죠. 또는 마이노드라고 쓰던지 이걸 쓰던지. 그래서 필요한 크기가 요겁니다. 요만한 자료 형태만큼의 사이즈를 이게 몇 바이트가 될지 그거는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다 이거죠. 누가 계산해 주냐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계산해서 메모리를 배당해 준다. 자, 이걸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쓴다면 만약에 한 개를 쓰겠다라고 하면 여기다 2를 쓰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의 형태여서 정해주면 되겠다. 자, 근데 이 앞에다가 이 뭔가가 좀 더 들어가 있어요. 제가 드렸던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이거는 메모리 공간 배정을 하는 거죠. 이건 네, 메모리 공간을 이만큼을 주기억 공간에서 이만큼을 쓸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트럭 노드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이런 어떤 부분이 들어갈 거다. 근데 이게 뭔가가 이걸 가리킬 거예요. 가리키는 게 이렇게 가리키는 부분이 이걸 가리켜서 이 공간을 쓰게 될 건데 여기는 둘로 나눠져 있죠. 하나가 데이터 부분, 하나가 포인터 부분. 이게 만약에 P라고 하는 게 가리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P가 가리키는 부분이 이걸 요 공간을 쓰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거는 공간만 썼으니까 이 부분은 이런 포인터 형태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포인터 형태로 전환해주는 어떤 이제 그 표시가 필요하죠. 표시를 해줘야 돼요. 표시라기보다 표현해줘야 된다. 그걸 갖다가 명시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명시해주는 방법은 뭐냐 하면 가로를 집어넣고 변환을 해주는 거죠. 이 변환은 결국은 변환해준다는 작업으로 보시면 돼요. 그 변환해주는데 뭐냐면 포인터 형태를 바꿔주라 했으니까 여기다 포인터 형태죠. 그리고 이거는 이런 구조체를 포인트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별표시 따라가게 되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서 이런 구조체의 포인터 형태를 바꿔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여기 두 단어, 여기 두 단어, 여기 두 단어. 이게 귀찮으면 이걸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노드라고 대신 쓰고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mr로 그다음에 size of 그다음에 마이노드 이렇게 물론 crlog도 여기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다는 얘기죠. 이건 그냥 문법 문제니까 뭐 여기에 그 크게 좌지우지 하실 필요는 없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노드 생성해 주는 거 세 번째 자, 노드를 생성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노드를 생성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값을 집어넣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거를
false라고 하는 변수가 이걸 가리킨다. 그래서 false 자체가 아니라 false가 가리키는 부분이 이런 노드가 됐다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여기다가는 1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고 여기는 널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작업하기 위해서 먼저 트럭 노드 아까 요 구조체 모습에 해당되는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에 해당되는 걸로 여기에다가 식별자명을 써라. 식별자명이 false가 아니라 false가 가리키는 거를 따라가면 이런 구조체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다 별 표시를 한 거예요. false 자체가 아니라 false가 가리키는 애를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생긴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살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선언만 한 거죠. 변수명에 해당되는 거. 변수명 선언만 한 것이지 이렇게 한다고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는데 이름만 정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옷도 입히고 뭐 이거 공부도 시키고 밥도 먹이고 뭐 하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공간 배정하는 거 다 해줘. 자, 공간 배정해 주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이런 걸 쓴다. 그래서 당분간 MR록만 쓸게요. MR록. 여러 가지 쓰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메모리가 필요한데 요만큼이 필요합니다. 얼마만큼 필요하냐? 요 노드 크기만큼 필요하다. 이거 공간 배정하기 위해서 일단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쓸 수 있게 요 변수하고 일치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뭔가 변환을 시켜줘야 되겠는데 그 변환이 이런 구조체의 모습으로 변환시켜준다. 그걸 누가 하냐? false라고 하는 게 한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줬다. 이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뭐가 정말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false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졌다 이거죠. 여기 이름은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면 되는 거고 여기 자료는 정수가 들어갈 거고 여기다 쓸게요. 그다음에 여기는 포인터가 들어갈 거다 이거죠. 자, 이런 모습의 게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들어갔어요. 여기 데이터 이제 안 썼는데 이렇게 생긴 모습이 하는 것까지는 이제 메모리를 배당한 거죠. 이런 모습이 이제 탄생한 거예요. 그렇죠? 탄생한. 그 다음에 이런 모습 한번 두 번째 여기 false라고 하는 거가 가리키는 거에 이번엔 여기다 1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false라고 하는 거 여기 만들어졌으니까 false라고 하는 건데 이게 포인터가 있다 그랬죠. 포인터 타입일 때 하나하나 항목 구분은 뭘로 하냐? 이렇게 화살표로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거 이름은 뭐였냐면 데이터. 요거 이름은 PTR.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데이터 부분에다가 1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음으로써 이렇게 생긴 모습이 얻어진 거죠. 자, 두 번째 1을 집어넣는 상태에서 이번엔 여기다가 널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한 거죠. 끝이다라고 하는 걸로. 여기다가 false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노드의 모습에다 끝에다가 여기 널. 이게 뭐냐면 PTR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데이터 부분은 건드릴 필요 없고 PTR 부분만 바꾸면 되니까 false라고 하는 이게 가리키는 것 중에 포인터 부분에 해당하는 PTR 부분 여기다가 널 이렇게 넣음으로써 이런 모습이 돼서 이렇게 생긴 노드가 생성이 된 거죠. 다른 노드 하나 만드는 데까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두 번째는 노드 하나만 가지고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노드를 계속 추가해 주는 걸 하나 더 만들어 보죠. 네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노드 하나 여기 일일이 있었다 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2라고 하는 값이 있는 노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1이 이걸 이렇게 포인트하게 만들고 싶고 이 끝에 널이 들어가게 만들고 싶고 이게 아까 false라고 하는 게 가르쳤다. 그럼 이것도 이제 이거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거를 false의 다음 PTR 부분이 이것도 가리키고 있고 여기 PTR 부분은 널인데 이거를 요 노드만 또 가리켜주는 어떤 변수를 하나 정하자 이거죠. 그 변수를 세컨드라고 한번 이름을 정해보자. 그래서 세컨드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부분이 2라고 하는 값이 여기 데이터 부분에 들어간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개의 노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두 개의 노드를 생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써보면 이렇게 생긴 이제 그 구조체를 만들 거고 이 구조체 모습에 물론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쓴다면 여기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정수 데이터 그다음에 노드 포인터를 따라가니까 이런 구조체 모습이 나오더라. 이런 모습에 해당되는 게 이거 하나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도 되죠. first, second. 근데 이 자체가 아니라 이게 가리키는 게 이런 구조 모습이죠. 따라서 여기다가 별 표시, 별 표시 해주는 거죠. false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부분이 이런 노드 모습이고 second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모습이 이런 변수 모습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된 거 하나, 이렇게 된 거 하나 해서 두 가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false고 second를 이렇게 하려고 이거는 뭐냐 하면 변수명만 선언한 거죠. 아직까지 이렇게 생긴 공간 만든 거 아니에요. 요거 선언만. 다시 말해서 계획만 이렇게 하는 거죠. 계획하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공간이 필요하죠. 필요한 만큼 메모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force라고 하는 거에다가 공간을 배정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간을 배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mrlog이라고 하는 걸 써보자.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는 얼마만큼 필요한지 무조건 나 몇 바이트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달라 이거죠. 그래서 그게 이만큼 필요하다 그러죠. 그만큼이 얼마냐면 이런 노드 모습이다. 노드 한 개 크기만큼. 그냥 노드 한 개만큼의 메모리를 배당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배당받았는데 메모리 자체에 해당되는 거를 포인터로 쓸 수 있게 변환해줘라. 이게 변수명이니까. 따라서 그 포인트, 포스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구조체 포인트로 바꿔준다 하죠. 이렇게. 이게 전환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이건 모든 언어들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변환이 되는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실수가 있고 이쪽이 정수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수가 좀 더 자릿수가 많죠. 이럴 때 여기는 변환해주기 위해서 강제로 여기는 정수로라고 하는 변환해주는 변환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 선언. 그 선언해주는 부분이 이거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false라고 하는 거 하나 이제 정말 탄생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생긴 거 하나 탄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컨드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상상만 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씀으로써 이번에는 세컨드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이런 노드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여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그냥 이런 상태로 그냥 빈 상태로 공간만 자리를 차지하고 구획만 나눠진 걸로 이렇게 들어갔다. 이거죠. 자, 여기다가 이제 1과 2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럼 아까처럼 폴스 쪽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면 폴스가 포인터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따라서 포인터일 때 구분자 하나하나 쓸 적에는 뭘로 써라? 별 이렇게 화살표로 써라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 데이터 부분에 대한 거. 여기다 나는 1을 집어넣을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가 false가 가리키는데 1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들어간 거죠. 자, second라고 하는 것도 여기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900만 나눠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기도 아직까지 자료가 들어가 있질 않죠. 자,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여기 2부터 집어넣는 게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세컨드 쪽에부터. 여기도 데이터 부분에 2라고 한번 세보자. 그랬더니 폴스가 가리키는 것까지는 1이 그대로 변동사항이 없고 세컨드가 가리키는 구획 나눠진 이 부분에서 여기가 2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 거죠. 이제는 요 두 개를 엮어서 연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이거를 가리키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죠. 폴스가 가리키는 거. 따라서 폴스가 가리키는 거의 요 뒷부분인데 이 뒷부분이 뭐냐면 PTR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 PTR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뭔가를 써서 이게 가르쳐 주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여기도 포인터 타입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스택하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여기가 false라고 하는 변수가 1이 들어가 있었고 2라고 하는 거가 여기 second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었다. 그죠? 그런데 이걸 함으로써 이렇게 되죠. 마지막 여기 끝을 표시해 줘야지 되겠죠. 끝 어디까지 갈지 끝이 나와야 될 게 되니까. 따라서 끝 표시 이거는 세컨드 쪽에 포인트가 여기가 끝이래야 되니까 널로 넣어주면 되겠다. 따라서 그림을 보게 되면 1, 그 다음에 2 다음에 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false가 이걸 가리키고 있고 두 번째 이게 second가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노드가 두 개가 연결되는 거를 계획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만들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요거를 한번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건 아니고 인쇄를 한번 해보자. 그럼 false라고 하면 또 1, 두 번째 second라서 2 그런 걸 인쇄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인쇄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차례대로 한번 맨 앞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씩 노드를 따라가면서 이 방문하는 거. 그래서 이걸 노드 방문 또는 인쇄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어떻게 했냐면 이런 그림이었죠. 1이었고 2였고 이렇게
여기가 false였고 여기가 second였는데 이거는 의미가 전혀 없죠.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거 따라가면 요게 나오니까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갈 것이냐. 중요한 건 이것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뒷거는 이제 이거 첫 번째 건 알고 있으면 그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계속 따라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런 구조체를 포인트하는 첫 번째 제일 앞에 있는 거 하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엔 요거 인쇄하고 난 다음엔 요거 이거 인쇄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잇따르면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다음 거 다음 거를 추적할 수 있는 포인터를 하나 두자. 그렇다고 첫 번째 이 false를 바꿔버리면 큰일 나죠. 그 다음부터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current라고 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current라고 하는 변수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요거에 따라서 현재 노드의 위치, 현재 출력 대상 노드 위치를 갖다가 파악하자는 얘기죠. 그럼 제일 먼저 시작할 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손쉬운 방법은 for loop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while문을 쓰든지 아니면 뭐 goTo문을 쓰시든지 그건 상관없는데 뭐지 for loop이 간단하니까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은 curren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시작이 요거니까 first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문이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죠. 자, 이런 식의 여기는 변화되는 값. 요거는 어디까지 가는지 한계를 나타내는 부분.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current라고 하는 변수가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어때요? 근데 가야 되는데 만약에 끝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더 이상 가지 못한다. 한계가 12 미만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널이 아닐 때까지만 간다 이죠. 그래서 널이 아닐 때까지만 반복하는 거죠. 널이면은 끝나는 거고 널이 아니면 그 다음에 가는 거죠. 그리고 널이 아니면 어떻게 변화하냐면 이거 다음엔 이거 다음엔 이거. 그래서 만약에 이게 커런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다시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은 커런트의 PTR이라고 하는 값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다가 커런트는 다음 커런트 값은 PTR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냐 인쇄해 주시면 돼요. 뭐를 인쇄하냐면 데이터 값만 인쇄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인쇄해 주는 부분들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리스트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여기가 첫 번째 거다. 자, 아까는 노드가 두 개밖에 없는 경우인데 노드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대해서. 그 중에 나는 요 7이라고 하는 걸 찾겠다 이거. 7번을 찾으려고 하는 이걸 찾는 거. 네, 7이라고 하는 값을 찾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되겠느냐? 이거는 전체를 다 인수해 주는 거고 7까지만 가라 이거죠. 그래서 7까지만 가서 딱 정지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요거 위치에서 요 위치로, 요 위치에서 요 위치로 이렇게 자꾸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먼저 제일 앞쪽에 있는 헤드 노드부터 또는 저희 첫 번째 노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동할 때 현재 요거냐, 두 번째 이건 현재 위치가 두 번째 거냐, 현재 위치가 세 번째 거냐, 그걸 찾아야 되니까 현재 위치를 커런트라고 하는 걸로 놓죠, 이거죠. 그래서 커런트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게 이건지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보면 되겠죠. 첫 번째 false라고 하는 거는 변동사항을 가져오면 다음에 이걸 자료값이 변경이 되니까 절대 바꾸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일단 선언해 주자. 그다음에 뭐 하냐면 아까처럼 인쇄해 주는 거예요. 처럼 보자. 자, 여기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라. 어디까지 이동하냐면 이 끝이 될 때까지 이동하는 건데 내가 찾고자 하는 자료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3이라고 이게 순서대로 돼 있어서 3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왔다가 끝나겠죠. 만약에 찾았다, 7이라고 하는 값이 있었다라면 위치값이 찾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false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최종 끝난다면은 널이 아닐 때까지 계속 가는 거죠. 널이 아닐 때까지 다음 단계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커런트였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다시 이게 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요게 커런트 PTR이니까 요 값을 바꿔주면 일로 위치가 현재 위치가 바뀌겠죠. 따라서 여기는 다음에 바뀌는 거는 자 이거 똑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하고 동일한지만 물어보면 되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커런트 데이터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예를 들어서 value 이렇게 됐다. 는 값은 value 변수에 있다. 그래서 value라고 하는 값에 있는 거하고 현재 이 데이터하고 동일한지 물어봐서 동일하다라면 찾은 거고 동일하지 않으면 못 찾은 거예요. 만약에 찾았다 그러면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한 개만 있다는 가정하면 거기서 끝내면 되겠죠. 이거 찾았어요. 그러면 끝. 그럼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죠. 이 while문을 또는 for문을 그때 강제로 끝내는 게 브레이크문이에요. 그러면 for문을 그냥 벗어나 버려요. C 언어에서. 물론 이제 파이썬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가서 보고 가도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안 나와.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커런트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게 커런트 PTR이 값이 요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냐면 널이라고 하는 값이다. 그 널이 나오니까 이거는 못 찾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는 못 찾았다는 얘기죠. 여기다 쓴 이 부분이 여기다 써. 줄이. 이건 이렇게만 이제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not found고 그렇지 않으면 찾은 거죠. 자, 이런 형태로서 저희 그 리스트를 찾는 건데, 자, 이거 찾는 거가 이제 앞으로 노드를 삽입하는 부분이나 삭제해 주는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자료를 찾아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 내가 원하는 자료가 뭔지 이 찾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또다시 한 10분 쉬었다가 이 노드 삽입 삭제 뭐 관련된 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